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장면 중 우리들을 눈물 짓게 만든 장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암울한 세계관과 더불어 악마 같은 작가로 인해 슬픈 장면들이 참 많은 편에 속하는 작품이죠. 해피엔딩을 보여줬어도 될 법한 인물들도 과감하게 하차시켜버리며 짠내나는 과거 서사를 통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팬들을 울려버리며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장면 탑 9을 뽑아봤는데요. 귀멸의 칼날을 볼 때 자신이 가장 슬펐었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순서가 순위는 아니라는 것 유의해주세요. 첫 번째는 하요노 루이의 과거입니다. 루이 같은 경우 시즌1의 메인 빌런이자 첫 번째로 나온 12개월로서 엄청난 포스와 강함을 보여주며 긴장감이 흐르게 했었죠. 혈기 가족들을 만들어 강압적으로 가족놀이를 하고 우리 귀여운 네즈코짱까지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고문을 하는 장면은 엄청난 비호감이었지만 루이의 과거 인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짠함이 느껴지긴 했죠. 루이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한 번도 밖에서 뛰어놀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루이의 부모 역시 그런 루이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어느 날 무잔히 루이를 혈기로 만들었고 루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동네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루이의 부모는 루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눈치챈 루이는 자신의 부모는 가짜 인연이라면서 죽여버리죠. 하지만 엄마가 죽을 때 튼튼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었고 아빠 또한 루이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으로 루이를 죽이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루이의 부모는 루이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미안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루이는 진짜 인연이었던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 기억을 지워버린 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가족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족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죠. 비록 악역이었지만 꽤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메이의 죽음입니다. 암주 교메이는 귀살대 최강의 전력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다가 무잔전 때 입은 상처로 사망하게 되는데 전투가 끝나고 귀살대원들이 약을 가져다 주자 자신에게는 필요 없으니 다른 대원들을 먼저 구하라는 말을 남기며 죽음을 암시했고 죽는 순간에 자신이 예전에 거두어 기르던 아이들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교메이가 살던 절에 혈기가 나타나자 교메이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가다가 죽어버렸고 교메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실망해 아이 불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교메이의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은 오해를 풀어주는데 교메이를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닌 눈이 불편한 교메이를 위해 자신들이 교메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찾으러 간 것이었다고 우리 모두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않은 채 교메이를 기다렸다고 말하죠. 교메이는 그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는데 항상 표정만큼은 무표정하거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울던 교메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고 교메이가 자신 안에 있던 아이 불신을 해소하고 자식과도 같았던 아이들과 제외한 채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에 참 감동스러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충주 시노부의 죽음입니다. 시노부는 엄청난 인기 캐릭터이자 수많은 매력을 보여준 캐릭인데 당연히 도우마전에서 도우마에게 잡아먹혀 사망하게 되죠. 이 부분은 슬프다기보다 애정하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취급한 것에 엄청 열이 받았죠. 하지만 시노부가 죽기 전 도우마와 싸울 때 언니인 카나의 환상이 나왔던 것과 시노부가 죽은 뒤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시노부의 복수를 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굉장히 찡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도우마를 퇴치한 후 카나오는 지난날에 카나의 죽음 후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했던 것이 떠올랐고 그때 카나오에게 카나에와 시노부의 환상이 나와 독려를 해주었습니다. 다 함께 나비저택으로 살아 돌아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었던 카나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인 시노부마저 잃고 좌절을 하던 때에 카나에와 시노부가 수고했다며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와 비로소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되죠.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카나오가 이런 눈물을 흘리는 연출이 나와 더욱더 시노부의 죽음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도우마 에피소드에서 이노스케 또한 엄마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엄마의 원수가 도우마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싸웠으며 싸움이 끝난 후 자신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없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이노스케는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며 그 슬픔을 더했죠. 그 다음은 게냐의 죽음입니다. 게냐는 형풍주 사나미에게 사과를 하러 귀살대원이 된 인물로
탄지로 세대의 유일한 사망자가 되어 안타까움이 있었죠. 상현일 코쿠시보에게 만나자마자 온몸을 조각조각 썰렸지만 특이 체질로 인해 죽지는 않았고, 코쿠시보의 머리카락과 칼날을 먹고 혈기화를 시켜 코쿠시보에게 엄청난 일격을 가했습니다. 사실 개냐의 혈기술이 아니었다면 코쿠시보에게 몰살당한 그림이 나왔겠죠. 여기서 슬픈 포인트는 개냐가 코쿠시보에게 썰렸을 때 형 사네미가 나와 코쿠시보를 막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개냐에게 폭언을 하고 귀살대를 그만두지 않으면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다가 동생을 다치게 하자 엄청난 분노라며 개냐를 지키는 모습에 반전 매력이 뿜뿜했죠. 사네미는 그저 개냐가 위험한 귀살대기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길 바랬던 것이고, 더 이상 혈기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의 싸움이 끝나고 몸이 재생하지 못하며 바스러지자 사네미는 절규를 하며 울부짖었는데, 사네미의 과격한 성격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 더욱더 안타까움이 전해졌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랭고쿠 쿄조로의 죽음입니다.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며 귀멸의 칼날의 흥행을 책임졌던 장면이었죠. 귀멸의 칼날 매운맛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쿄조로의 죽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쿄조로는 상현삼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기계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과 자신의 단단한 신념을 보여주었는데, 와 이거 혹시 이기나? 했지만 상현의 삶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치명상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청난 힘으로 아카자를 위기에 몰았으며 아카자는 자신의 팔을 뜯어내고 추하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본인도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으면서 탄지로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모습과 죄책감을 안고 갈 이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인 루카의 환상이 나왔고, 쿄조로는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자 누구보다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띄운 채 사망하게 되는데, 쿄조로는 웃는데 우린 울어. 참 언제 봐도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상 원탑인 장면으로 꼽힐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이치로의 죽음입니다. 무이치로는 귀살대 최연소주의자 천재 캐릭인데, 무이치로를 죽이는 것 자체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막내 죽이는 건 국룰 위반죄로 가둬놓고 외전 100건 정도 분량을 쓰게 해야죠. 무이치로는 상현일 코쿠시보와의 싸움에서 한쪽 팔목과 한쪽 다리 그리고 배까지 반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주며 혁도를 발현해 코쿠시보의 소멸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쿠시보전이 끝나고 나온 무이치로는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모습에 너무나도 작가에게 화가 났죠. 무이치로는 그 뒤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를 만나 티격태격하다 유이치로는 네가 죽지 않길 바랬던 거라는 말을 했고, 유이치로의 마음, 우리 마음.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는 무이치로의 대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바나이와 미치리의 죽음입니다. 미치리와 오바나이는 귀칼에서 정말 몇 없는 러브라인 중 하나였고 마음에 드는 커플이었는데, 무전전이 끝나고 나서 둘은 체력이 다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오바나이는 눈이 양쪽 다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미치리가 죽어가면서 자긴 도움이 별로 안 되었다고 자책하며 자긴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하자 오바나이는 자기도 곧 따라갈 것이며 미치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구제해줬으니 가슴 활짝 펴도 된다는 말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치리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오바나이에게 고백을 하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신부로 맞이해주겠냐고 물었고, 오바나이는 미치리를 꼭 껴안고 울며 다음 생에는 너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번에야말로 죽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둘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치리는 평소에도 눈물이 많은 캐릭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은 마음이 아프다 못해 작가에게 분노를 품게 만들었으며, 그토록 시크하던 오바나이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도 너무나도 뭉클했죠. 애니화가 되었을 때 정말 눈물만큼은 쿄조로 부분과 맞먹을 정도로 뽑아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카자의 과거입니다. 아카자는 비록 악역이었고 염주 쿄조로를 죽인 아주 못된 짓을 했지만 아카자의 인간 시절은 정말 엄청나게 슬펐죠. 아무 희망 없이 살던 아카자가 겨우겨우 케이조로부터 구원을 받고 코유키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아 케이조와 코유키를 인간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잃게 되었고 아카자는 엄청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그 나쁜 인간들을 주먹으로 전부 패죽여버릴 정도였죠.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목이 베었지만 엄청난 정신력으로 목의 약점을 극복해냈고, 탄지로와 기우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코유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아카자는 코유키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코유키는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원래의 하쿠지로 돌아와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잘 왔어요 여보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거의 눈물 버튼 제대로 눌러버리는 장면이었죠. 이런 슬픔의 코드가 아카자를 최애 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현 6 다키 규타로 남매의 인간 시절입니다. 규타로는 유학 최하층의 유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유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생활이 어려운 최하층 유녀에게 아이는 그저 밥값을 축내는 혹이나 짐 같은 존재였기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을 뻔했고 태어나서도 거슬린다며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타로는 필사적으로 살아남았죠. 규타로는 추한 목소리와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럽다며 돌을 맞았고 천대받았죠. 그런 규타로의 삶이 변한 건 동생인 우메가 태어나서부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눈을 돌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우메는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주었고 자신이 싸움을 잘한다는 걸 깨닫고 깡패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유곽에서의 삶도 괜찮아질 시점에 우메는 손님이었던 사무라이가 규타로에게 우글하자 눈을 비녀로 찔러 실명시켜버렸고 그 사무라이의 분풀이를 명목으로 마당에 끌려나가 산채로 불태워졌죠. 이때 다른 일 때문에 자리에 없었던 규타로가 돌아와 보니 이미 새카맣게 태워진 채로 죽어가고 있던 우메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세상이 자신이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는 동생마저 이런 식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것에 엄청난 절규를 하는 장면은 참 안타깝고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다키 규타로 남매가 목이 잘린 후 나왔던 둘의 유대는 악역이지만 참 슬프고 그저 안타까운 인물들이었다는 걸 알게 해줬죠. 자, 지금까지 귀면의 칼날 작품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직 애니화가 되지 않은 장면들이 애니화가 되면 얼마나 슬프게 연출이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원작을 보면서 가장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장면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슬픈 장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